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월요일 새 한 주이면서, 이번 달 마지막, 한 주가 됩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은 주봉도 마감하게 되고, 월봉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 1시쯤에 대만에서 6.5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여진이 또 발생하는데 5.4 정도 여진이 발생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외신을 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물론 여러 이제 정보나 뉴스를 찾으니까 그 중에서 뭐 대만에서는 TSMC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까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자료를 찾아봤는데, TSMC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하기야 TSM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걸 또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특별한 내용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TSMC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내용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현재로서는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TSMC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삼성 오비들, 예전에 한가닥 삼성에서 사장을 지니시거나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에 좀 일침이라면 일침인데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좀 내용이 있어서 전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좀 바라는 점, 또 삼성전자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미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조업체 기준으로 치면 사실 정점에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제조업체의 정점은 뭡니까? 반도체죠. 제조의 정점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TSMC나 삼성전자, 인텔 이런 회사들이 사실 제조업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팹리스 기업이에요. 사실 애플도 어떻게 보면 팹리스 기업이에요. 설계한 거를 어떤 팹리스나 소프트웨어 회사지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인텔이 지금 전 세계 제조업체에 인텔이 무너지고 있으면서 또 전 세계 제조업체의 어떤 1등이 지금 뭘로 되고 있습니까? TSMC죠. 우리가 지금 그런 방향의 흐름을 바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제조업 기준으로 반도체에서 어떤 매출로 따지면 어쨌든 세계 1위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금 공급망이 완전 붕괴된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된 3분기에도 거의 15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파운드리 물론 잘 할 것으로 예상되고 휴대폰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에 기대를 거는 것은 그 이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끝까지 제조기업으로 갈 거냐. 지금 물론 삼성 같은 경우에 또 파운드리 쪽으로 가지만 이제 그런 핵심 키워드를 또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어마무지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나 팹리스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제조에서 완전히 막강한 제조로 갈 건지 그건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죠. 물론 팹리스 기업들의 여러 가지 엔비디아나 AMD나 퀄컴이나 이런 회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퀄컴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AMD나 엔비디아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보여준 거는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새로운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기로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직 CEO들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자, 삼성전자가 일단 1974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했죠. 제가 예전에도 짤막하게 이건희 회장의 이 삼성전자의 역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뭐 요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1994년도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삼성전자 전 세계 D램 1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TV를 1위를 했고, 스마트폰을 2011년도에 1위를 달성을 했어요. 뭐든 하면 다 1위를 했어요. 물론 지금 이미지 센서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또 1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삼성전자 주가는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는 2021년에 사실 당면한 큰 과제는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싹 다 이제 뭐 한다?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고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돼요. 물론 찾은 게 파운드리긴 한데, 거기에 경쟁사의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1993년도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때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사장단을 불렀어요. 삼성 사장,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특히 한국에서 많이 왔죠. 자, 이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그 이건희 회장이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모르니까 당신들이, 사장들 당신들 봐, 모르니까 편안하다, 매일 같은 양복 입고 같은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들 모른다, 이러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때 뭐 신경영 선언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건희 회장의 DNA를 되새겨야 할 때가 됐다. 반도체, TV 이런 잘하죠. 너무 잘하죠. 근데 이런 쪽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뭐 스마트폰 기기 같은 경우에 애플보다 더 많이 만들어도 이익하고 시가총액에서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변신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다 한 변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삼성이 지금까지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버리고, 과감하게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유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코노미스트입니까? 영국에. 예. 무식하게 해야 된다. 무식하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어떤 글로벌 경영 체제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돼야 된다, 뭐 플랫폼 회사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뭐 어떤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이 뭐 알리바바, 텐센트, 구글, 아마존 이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력이나 상황이 되느냐, 일본도 못하고 유럽도 못하고 있는 거를 한국이 할 수 있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이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런 자체 플랫폼을 구축한 것도 아니고 소프트 생태계를 갖추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 이런 플랫폼 기업만큼의 가치를 지금 사실 못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 완전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이런 쪽을 강점을 살려서 삼성전자만의 어떤 새로운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생각해요. 적어도 글로벌이 힘들다면 국내에서만이라도 뭐 인수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뭐 훔쳐오든, 아니
막말로 네이버, 카카오,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돈이 없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삼성전자가 좀 획기적인 방향의 그런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아니면 막말로 미국에 정말 50% TSMC처럼 50% 상장을 한다든지 정말 획기적인 뭔가의 방향이 나올 시점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